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달러화의 가치가 미국 경제의 건전성과는 무관하게 갑자기 급속하게 붕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채가 두 달마다 1조 8천억 달러 증가합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갑자기 두 배로 뛰고 미국 국채가 채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되면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집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명한 일본계 미국인 작가 로버트 키요사키에 따르면 미국이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서 재앙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키요사키가 브라이티언.com 채널에서 마이크 애덤스와 토드 피트너가 주관하는 디센트럴라이즈 TV쇼에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애덤스는 개인 금융에 관한 최초의 저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키요사키에게 명목 화폐, 피아트 머니에 대한 우려와 현재 미국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개요를 질문함으로써 키요사키와의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키요사키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1971년 8월 달러를 근본위제에서 제외시켰을 때 달러가 가짜 화폐, 즉 명목화폐가 되었음을 의미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역사를 통틀어 명목화폐가 살아남은 적이 없다면서 명목화폐가 중국제국, 로마제국, 그리스제국을 무너뜨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정부가 공경에 처할 때마다 더 많은 돈을 인쇄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키요사키는 정부가 최근 부채 한도를 다시 인상했고 피치 레이팅스가 미국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평균적인 미국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지적했고 그가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글을 쓰고 말하는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키요사키는 자넷 옐렌 재무장관이 미국 부채의 상한선을 제거했을 때 미국 부채가 두 달 동안 1조 8천억 달러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미국이 닉슨 이후 1조 8천억 달러의 부채에 도달하는데 209개월이 걸렸지만 지금은 두 달마다 새로운 부채 1조 8천억 달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재앙과 충돌 과정에 있거나 히틀러를 집권케 한 바이마르 공화국이 되거나 최초의 종이돈을 인쇄하기 시작한 중국 정부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은 재난을 향한 코스입니다라고 키요사키가 말했습니다. 애덤스는 중산층이 완전히 사라졌고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달러 가치의 붕괴와 은행 시스템의 실패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부채 때문에 망하는 과정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채가 많은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국채는 안전자산이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지고 수익률이 지나치게 오르면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채권 시장에서 채권 수익률의 마지노선은 7%라고 합니다. 채권 수익률이 7%를 넘어가면 누구도 그 채권을 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객은행의 투자 관리자인 알레스테이어 맥킬리오드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갑자기 두 배로 뛸 수 있고 정치 계급이 이것을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듯이 10년물 미국채 수익률이 4.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이 두 배가 되면 9%가 되고 미국 국채는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도 미국채를 사지 않게 됩니다. 무담보 신용가치의 붕괴는 시간 문제이고 급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52년 전 브레튼 우주 체제가 끝난 이후 누적된 화폐 및 통화 왜곡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달러를 떠나는 자금 흐름이 격발될 것이고 이것이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2조 달러의 예금과 기타 달러 표시 금융자산을 축적한 외국인들은 더 이상 달러 잔액을 같을 정도로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아마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유로존 채권, 영국 길트, 영국의 채권입니다. 미국 국채는 모두 같은 무서운 형태를 보입니다. 아래의 10년 만기 영국 길트와 독일 국채 두 차트가 그 점을 보여줍니다.
왼쪽은 영국의 10년물 국채 차트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77%입니다. 독일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538%입니다. 경제보다는 명목 화폐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피아트 머니, 피아트 화폐, 명목 화폐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피아트 화폐, 명목 화폐, 달러화의 가치는 발행자로서 정부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신용에 기반합니다. 발행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경제에 관계없이 통화가 파멸됩니다. 세계는 이제 무기화된 달러에 대한 믿음과 신용에 지쳤으며 따라서 달러화와 함께하는 모든 통화에 지쳤습니다. 명목 달러의 무기화라는 오만함 외에 명목 달러에 대한 믿음과 신용을 무너뜨린 것은 미국 정부의 화석연료 금지 정책입니다. 달러의 미래를 에너지 수요와 연결시키려는 닉슨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의 전략적 지혜가 일격에 무너졌습니다. 사우디가 이끄는 걸프협력위원회가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한다는 1973년 합의를 포기했습니다. 석유와 달러의 링크가 사라졌고 달러의 미래 안보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이 달러에 대한 믿음과 신용의 상실은 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거의 없고 명목화폐 시대의 종말과 더 관련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서구 언론이 다루지 않는 이유이고 미국 투자자들이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순전히 경제 모델과 계속되는 무역을 위한 달러 수요에 기초하여 미래의 달러화 시장 가치를 예측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미 국채 수익률이 치솟는 것은 왼쪽 차트에서 보듯이 미국의 부채와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치솟기 때문입니다. 이 푸른색 선은 부채입니다. 노란색 선은 부채에 대한 이자율입니다. 국채에 대한 이자가 1조 달러에 달해서 국방 예산보다 많습니다. 폭주하는 자금 요구와 이자 비용은 고전적인 부채 함정을 구성하는 요소이고 필연적으로 명목 통화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본위 통화가 등장하면 종이로 찍어낸 달러화의 붕괴가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알레스데이어 맥킬리오드가 미 국채 수익률이 갑자기 2배로 뛰고 정치 계급이 이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은 근본위 화폐의 등장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푸틴이 달러 패권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려는 모든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결제 통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8월 22일부터 24일 브릭스 플러스 정상회담에서 금으로 뒷받침되는 새로운 통화를 발표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새 통화는 금 무게로 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브릭스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인도 관리들이 새 통화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현실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과 같은 석유 및 에너지 공급 국가들이 새로운 지불 조건을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지만 새로운 통화는 거의 확실히 금이 무게로 표시된 신용이 될 것이며 달러와 국가 통화 환율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아래 차트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금으로 가격이 책정된 원유 일베럴 가격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지만 달러로 표시된 원유 가격은 급등락을 합니다. 이 밑에 직선 부분, 노란색 부분이 금으로 표시된 원유 가격입니다.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검정색 부분, 달러화로 표시된 석유 가격은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